네, 따끈한 소식을 파헤쳐보는 얼리버드 시사 이슈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시사요정 이데일리 김성우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은 이렇게 네. 평소에 보면 굉장히 다소곳한 타입이에요. 손도 이렇게 딱 모으고 네, 굉장히 있고요. 다소곳한, 인사도 굉장히 다소곳하게 이렇게 네. 시작을 하시는데 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건강하고 어떻게 보면 좀 터프한 스타일. 네. 그런가요? 아침은 꼬박꼬박 네. 챙겨 드시나요? 아쉽게도 요즘에는 또 아침 못 챙겨 먹고 있고요. 그래요? 네. 다시 뭐 생수를 많이 마시고 있고요. 네. 아침마다. 네, 벌컥벌컥. 아리수. 네. 정신 깨야 되니까. 네. 근데 좀 아침하니까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저희 네. 어머님께서 잘 먹고 다녀야 된다고 네. 학창 시절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항상 아침을 차려주셨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히 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건강했던 어떤 큰 비결 중에 하나가 네. 그 아침을 챙겨 먹은 게 아니었을까 오. 학창 시절에. 오, 그렇군요. 저는 우리 딸이 아침을 좀 안 달라고 한 하루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출근했는데. 네. 그럼 지금도 되게 왕성하게 아침 식사를. 네, 눈 뜨면 먹어야 되는 아이여가지고 이야. 저한테 제일 많이 한 말이 엄마 사랑해보다 엄마 배고파가 훨씬 많았던 아이여가지고. 그건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김 기자님 건강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름길이고요. 네. 짜증내지 말고 아침 챙겨줘야 될 것 그럼요. 같아요. 너무 네. 기쁜 일이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건강의 비결이기도 하고 네. 근손실을 막는 그런 네.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겠죠. 네. 자, 아침처럼 꼬박꼬박 시사 이슈도 챙겨 너무 먹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빅데이터 본격적으로 만나봐야죠. 오늘 네. 만나볼 빅데이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보여주시죠. 오호. 러브버그. 네. 저게 네. 러브버그와 트럼프가 같이 있으니까 네. 논란의 키워드 1, 2로 보이네요. 러브 트럼프 버그 등판 이런 느낌이 좀 나네요. 이거는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었다는 점 네. 미리 좀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고요. 첫 번째는 지금 뭐 한참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는 이슈인데 다 얘기하는. 러브버그 관련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름은 또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워요. 그럼 뭐 그렇지 않을걸요? 생김새는? 네. 지금 서울 일부 지역하고 뭐 경기도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른바 러브버그라고 불리는 벌레떼가 출몰해가지고 좀 주민들이 엄청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좀 간단하게 저희가 짚고 넘어갈 뭐 어떤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 명칭은요 플리시아 니악티카라는 뭐라고요? 플리시아 니악티카. 걔가 학명 뭐 이런 네, 건가요? 어려우니까 한국 명칭은 우담 털파리라고 합니다. 우담 털파리. 털파리. 네. 팔인데 털까지 있어요. 네, 그래서 털파리고. 오담 털팔이라고. 예. 지역은 중앙 아메리카 하고요. 예. 미국 남동부 해안 지역에서 원래 자주 출몰이 되는 벌레라고 하고 1cm가 조금 안 되는 아주 작은 되게 크기입니다. 작네요. 네. 곤충이라고 합니다. 파리과 곤충. 네, 파리과 곤충. 우담 털파리니까. 짝짓기 하는 동안에는 물론 날아다니는 동안에도 계속 암수가 쌍으로 붙어 있어서 러브버그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귀여운 별칭인데. 사실은 독성도 없고 뭐 인간에 해를 끼치지도 않고 해서 익충으로 분류가 된다고 해요. 해충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게 두 개가 붙어서 날아다니는 모습이 좀 특유의 혐오감을 주고 너무 많은 개체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최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주의할 점이 한 번 산란할 때 100개에서 300개 정도를 산란을 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번식력이네요. 엄청난 번식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러브버그가 왜 갑자기 생겨났을까? 이게 지금 제일 궁금한 그치, 건데 궁금해요. 아직까지 지금 조사 중이긴 한데 구체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장 유력한 게 습한 날씨 때문이다. 라는 게 지금 거론이 되고 네. 있습니다. 러브버그는 건조한 날씨에 가장 취약하다고요. 그래서 건조한 날씨가 찾아오면 바로 사멸한다고 하는데 지금 뭐 요즘 날씨가 워낙 또 후덥지근하고 습하잖아요. 장마가 계속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러브버그가 출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더위와 이 장마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출현하게 하네요. 네. 근데 엄마들이 보니까 우선은 그 방충망에 막 타닥타닥 까만 개체들이 붙어 있는 거. 네. 그다음에 아이들이 요즘은 벌레랑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맞죠. 뭐 네. 옛날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흙파 먹고 살던 시절에는 그 사이 항상 지렁이랑 여러 가지 벌레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개미를 괴롭히면 성장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벌레를 무서워하고 그래서 엄마들이 중고마켓에다가 네. 저 벌레를 박멸시켜주면 살해하겠다. 아. 그런 얘기까지 그 올린다고 되게 하더라고요. 또 뉴스에도 나왔었던 네. 되게 그런 얘기가 유명한 나온다고 소재가 하더라고요. 있었죠. 네. 이 최근에는 이 또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오랜 가뭄이 또 꼽히고 있고요. 오, 네, 네. 그리고 아까 반대예요, 이야기가. 네, 따뜻했던 겨울 온도가 네. 나오고 있는데
벌레가 유충이 유지가 되려면 좀 겨울 날씨가 상당히 따뜻한 게 유지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네. 지난 겨울에 좀 유독 따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마가 바로 찾아오기 전에 건조했던 날씨가 이 유충이가 산란하기 좋은 환경을 또 제공했다고 해요. 근데 장마철이 시작이 되면서 습한 날씨에 산란이 팡 하고 일어나면서 네. 정말 이 헤아릴 수 없는 개체수가 급증한 것이다 네. 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보고는 의견이 있고 이번 기회 통해서 가장 또 알아두면 좋은 게 퇴치 꿀팁 아니겠습니까? 아, 그게 제일 네. 중요해요. 예, 꿀팁. 요것도 준비해봤습니다. 음. 러브버그가 물을 엄청 싫어한다고요. 물을. 물을 싫어한다고요. 네, 물을 싫어해서 어떻게? 만약에 막 모여 있는 그 장소를 네. 발견했다 그러면 바가지물을 팍 던지면 네. 그게 되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인간 흩어지면서 요법. 여기저기 인간 왜 모아서 요법. 관리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흩어지면 좀 두렵잖아요. 두 번째 간편한 방법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퇴치약 있지 않습니까? 네. 홈땡땡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엄청난 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아, 그냥 해충제도. 뿌리면 죽는데요. 그러니까는 어. 그걸 이제 구입을 하셔서 뿌리면 되는데 관련해서 지금 뭐 최근 뭐 전년 동기 대비 모기약 관련 매출이 50% 넘게 지금 증가했다고 그것 때문에 하니까 엄청 많이 팔린다더라고요. 그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두운 색 옷을 입으면 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하. 네, 밝은 걸 좋아한대요. 아, 네, 그래서 흰 옷 입고 다니면 네. 내 옷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당분간 좀 어두운 옷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 움직임이 느리기 때문에 네. 한 번에 소탕하고 싶다. 그럼 네. 진공청소기도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아, 아, 아빠들 네. 전진해 주세요. 진공청소기. 네, 진공청소기 좀 잘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또 박멸하는 네. 기회가 생기면 약간 고스트 바스터즈 같은 그런 느낌으로 쫙 빨아들이는 네. 네. 그런 느낌이 좋고요. 새, 벌레를 특히 잡아먹는 새 종류하고 사마귀 종류, 거미가 이 러브버그 천적이라고 합니다. 아, 또 개들이 또 많이 번식하는 것도 또 좀 그쵸? 아, 거미가 이렇게 되면 걱정이 끝도 없는데요. 왜냐하면 네. 러브버그를 박멸할 수 있는 거미가 많이 번식을 한다. 네. 그럼 또 여기 짭슨 뉴스에 거미 뭐 사막에 퇴치, 출몰하겠죠. 사막에 출몰 네. 이런 거 나겠죠. 근데 이제 뭐 소박한 마음으로나마 뭐 사마귀가 보이면 너무 무서워한다기보다 좀 응원해주는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또 한다의 생각이 좀 사마귀가 듭니다. 많은 개체들도 잡아먹으니까요. 아. 아마 지금처럼 많은 러브버그가 있지는 않지 않을까. 오. 근데 요즘은 사마귀를 찾게 되면 오히려 사진을 인증샷을 찍을 네. 정도로 워낙 찾아보기 힘든 곤충들이 어. 됐잖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해충의 정의들을 보면 꼭 이제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또 심리적인 요인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대량으로 출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해충으로 분류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민가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모습들이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다면 그것도 해충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류 체계 같은 거는 어디까지나 지극히 인간 위주로 만들어왔다는 그렇죠.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덧붙여서 만약에 그 스프레이를 사용해서 이제 죽이게 될 때는 절대 그 라이터를 같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런 거 예전에 화염 방사기 했었잖아요. 같은 걸 그건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네. 거고 또 약간 과학 얘기를 또 살짝 들어가 보면 곤충을 잡는 것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퀴벌레 같은 것들이 있고 날아다니는 곤충을 잡는 모기약이 서로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성분도 네. 조금 다르고 네, 독성도 네.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잘 체크해서 독성이 최소한 적은 쪽으로 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퀴벌레를 봤는데 너무 무서운 마음에 음. 목약을 뿌리면 뭐야? 안 가는 죽습니다. 거죠. 네. 시원한데? 뭐 이러는 거. 뭐야? 아, 이게 두 종류 날아다니는 아이들을 향한 것과 네.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네. 분류가 되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러브버거는 날아다니는 애들한테 쓰는 걸로 써야 되는 그걸로 거예요? 충분히 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이제 시중에 파는 그 뿌리는 모기약. 아, 이렇게? 네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또 참고로 요건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익충 얘기를 했는데 네. 대표적인 해충 중에 하나의 미국 선녀벌레라고 있습니다. 미국 근데 선녀벌레. 이름이 참 아름답네요. 선녀벌레. 그러게요. 네. 왜 근데 자꾸 또 이제 이렇게 한국 자애로운지 선녀는 모르겠어요. 아름다운데 또 네. 미국 선녀는 또 아름답지 않나 봅니다. 그럴 수 근데 있고. 미국 선녀는 엘프 아닌가요? 네. 팅커벨인가? 아, 예. 너무 많이 갔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다시 돌아오죠. 예, 미국 선녀벌레 선녀벌레. 대표적인 해충으로 꼽히고 있는데 농가에 좀 각별한 주의가 지금 요구가 저 되고 있다고 하얀 게 합니다. 선녀벌레예요? 네. 5월 전국 평균 기온이 18도 정도 였는데 네. 예년과 비교해서 조금 높아서 네. 약간 좀 출몰 시기에 당겨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 선녀벌레는 나무에 있는 수액을 쫙쫙 빨아들여가지고 바로 괴사를 시키거나 어머나. 아니면은 나뭇잎에 붙어서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나뭇잎을 저렇게 또 해치는 저런 게 있기 때문에 각별한 지금 주의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약간 특유의 왁스성 물질을 분비한다고 해요. 그래서 네.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타격을 주기 때문에 보기에도 농가 입장에서는 정말 백해무익한 그런 지금 해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주로 차량을 이동해서 퍼뜨린다는 얘기도 있고요.
차를 타요, 선녀벌레는? 네, 차에 이제 그 왁스 분비물이 묻은 채로 이동을 하면 그 차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또 안 가서 떨어지고 퍼뜨릴 붙을 수 있는 거네요,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각별히 이제 그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예. 성행하는 시기가 이제 7월부터 8월까지라고 합니다. 더울 그러니까 때. 아직 지금 기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나 여러 기관에서 선녀벌레만큼은 조금 방면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각별히 지금 특별한 준비나 뭐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충이니까요. 네. 네네네. 어른들이 겨울이 추워야 농사가 잘 된다는데 그 말이 거짓말이 맞습니다. 아니었네요. 왜냐하면 네. 저런 벌레들이 어쨌든 겨울이 따뜻하니까 많이 번식 그렇죠. 한 거잖아요. 러브버그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겨울이 네. 따뜻해서 잘 났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근데 날씨가 이제 이상 기후가 되니까 벌레도 못 보던 녀석들이 많아가지고 영 낯서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예전에는 이제 겨울이 정말 추웠었고 그래서 나무 한 가운데다가 지푸라기 이렇게 집같이 만들어놨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따뜻하니까 벌레들이 모이게 했었다가 네. 봄이 되면 태워버리고 이런 좀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나무를 찾아보기도 어려워졌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아이들이 저걸 왜 하고 있어라고 질문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는데 좀 기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그렇죠. 불편함을 주는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좀 있으면 매미의 계절이 오지 않습니까? 맴맴 참. 소리, 네, 귀를 따갑게 만드는. 근데 네. 우리나라는 매미가 또 5년, 7년 살아요. 땅 속에서. 네. 5년, 7년 살고 미국 같은 경우에 심지어 13년, 17년 정도를 산다고 합니다. 매미가요? 근데 이게 5년, 7년, 13년, 17년 하면은 느껴지는 게 있죠? 숫자가? 홀수인가요? 소수입니다. 소수? 네, 프라임 넘버라고 하는 소수입니다. 자기 자신, 네. 그러니까 1과 자기 자신 아니면 나눠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매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소수로 땅 속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7년 산 매미들이 출몰하는 시기였습니다. 아니 무슨 와인도 아니고 17년산 매미. 예. 그래서 수십억 마리가 네. 나왔었었고 이제 대신에 17년 동안 없다가 또 네. 17년 후에 이제 수십억 마리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올 여름에도 우리가 매미 소리 때문에 좀 시끄럽기도 하고 불편을 겪기도 하겠지만 저 매미들이 5년, 7년 정도 땅 속에 있다가 올라왔다라는 걸 생각하면 좀 안쓰러운 마음과 더불어서 좀 응원하는 마음으로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는 미국은 17년마다 수십억 마리가 올라온다는데 이 정도면 양반이지라고 네. 생각하면서 좀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과연 버틸 수 덧붙여봤습니다. 있을까요? 버틸 수 있을 것 아,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팝으로 선생님을 잠깐 영접한 느낌. 그러니까요. 저는 에그 박사님인 줄. 에그 박사는 집에 이제 어린이들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등판. 대통령 한번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뭐 또 등판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간단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중 대선 출마,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의 핵심 참모를 지냈던 캐서디 허친슨이라는 분이 청문회를 했었는데 네. 이때 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되게 불리한 발언을 수차례 하면서 지금 되게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을 좀 정면으로 돌파하겠다. 좀 이런 의지가 좀 읽히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미 의회 폭동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자세히 보도가 네. 기억이 나진 않네요. 예. 지난해 1월 이제 대선 직후에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폭도 세력이 미국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네. 무력으로 시위를 하다가 검거가 된 사건이었는데 네. 이 사건이 연방의회가 물리적 피해를 입은 게 83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니까 뭐 거의 40년 가까이 기간 만에 처음인 거고 자국 국민이 점거를 시도한 거는 미국 건립 이래 최초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역사적인 사건이죠. 어마어마한 사건이네요. 정치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초래한 건데 이를 정면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대선 출마를 좀 땡길 것이다. 원래는 11월에 미국 중간 선거가 끝난 다음에 공식적인 출마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한 넉 달 정도 당긴 거죠. 트럼프 대통령 행보를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계속 이 정치적, 언론적으로 받는 어떤 여러 가지 질문들이나 공세를 차기 대선 출마로 좀 정면으로 돌파하겠다. 좀 이런 얘기도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민주주의를 쟁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폭력이나 그 불법적인 방법으로 짓밟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으로 할 일을 하지 않고 방조했거나 혹은 동조했거나 네. 그러면 그게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타격이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한 가지 좀 아이러니한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 게 미국 정치인 호감도 조사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1위입니다. 호감도가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 현직 대통령은 지금 4위에 그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되게 지금 호감도가 되게 아이러니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차분히 말씀드리면 미국 여론조사 기관의
그 조사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호감도가 42% 1위였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38%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약간 좀 뭐 근소한 차긴 한데 어쨌든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유의미하고 당장 후보자 경선이 열린다면 공화당 후보자 경선이 열린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뽑겠다는 대답이 56%. 더 유의미한 수치가 나왔어요. 그러네요. 근데 한 가지로 여기서 더 아이러니한 사실은 대답을 해주신 분들이 트럼프, 바이든 둘 다 싫다는 응답도 또 상당히 나왔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하지 말아야 된다는 응답이 71%, 61%가 트럼프 대통령도 재선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명이 차기 대선에서 붙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제3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60%를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차기 대선 구도가 혼전 양상이에요. 혼전도 이런 혼전이 없습니다. 둘 다 싫어. 네. 그런데 그나마 더 싫은 애가 뭐 누구야? 지금 네. 이런 구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좀 실마리가 있겠다. 카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조금 집요하게 어떻게 좀 이르게 대선 후보 출마를 하는 게 아닌가. 네, 그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 대통령이 붙었던 그 대선 때도 비호감 선거였잖아요. 누가 더 비호감인가, 그렇죠, 맞습니다. 누가 더 싫은가를 네. 결정하는 선거였었는데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인기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럼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콘크리트 지싱이 어쨌든 간에 있으니까. 있다 보니까 그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에다가 전쟁 상황 이런 특수한 그렇죠. 상황이 되게 되면 또 혼란스럽게 되잖아요. 우리한테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뭐 지금 낙태 문제라든지 네.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지금 미국 사회를 아주 양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정치만 막 했었는데 뭐 사람 사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네. 보니까. 자,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좋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네, 이미 많이 인지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네. 오는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이제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는 그냥 소식을 우회전하면 안 돼요,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전에는 약간 우회전을 그냥 무단으로 그냥 하는 하는- 차량도 네. 있었는데 네. 앞으로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를 해야 되고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 6만 원, 승합차의 경우는 7만 원이고 벌점 10점이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일시 정지를 어기다가 교통사고까지 만약에 냈다 이러면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5년 이하 금고 내지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넌 환영합니다. 예. 사실 없을 경우에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지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어도 차가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네. 저쪽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사실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운전한 분들이 다 공감하실 거예요. A필러에 가려서 사실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사각지대가. 네, 사각지 이쪽에 가려져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원래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지만 뭐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 곳에 뛰어나오기도 하고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오고 요즘 킥보드도 워낙 많이 타다 보니까 굉장히 많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반사신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인지 능력을 너무 신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보고 없으면 지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프로세싱을 거칠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에 멈춰야지라고 우리의 생각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 같고 실제로 사건에 그러니까 사고가 났었던 그런 네, 상황들도 좀 맞습니다. 많이 지난해 있었죠. 창원에서 이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무단으로 우회전하는 덤프트럭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도 좀 우리가 각성하게 되는 계기가 있고 이번 시행하는 법률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이유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보다 사람이 우선시되는 사실 문화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일부 뭘 지각하신 분들은 막 보행자가 있으면 막 빵빵거린다거나 뭐 그런 풍경을 볼 수도 있는데 맞아요. 네. 사실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는 우리가 좀 특별히 지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이나 뭐 여타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도 지금 적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조금 약간 늦게 시행하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어떤 선진적인 뭐 보행자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기꺼이 이건 좀 받아들이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예 일시정지라고 하면 서서히 멈추면 안 되고 아예 멈추고 한 2초 정도 지난 다음에 움직이지 않으면 바로 범칙금 맞습니다. 부과가 되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들이 있는 집은 네. 우리 아이의 문제니까 자동차가 이렇게 이 녹색 어머니 이런 거 네, 교통사고 네. 가잖아요. 가보면 너무 위험한 상황인데 우리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쵸.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아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실은 처벌도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보통의 경우보다 좀
되게 낮게 받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 집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그러니까 네. 서로 조심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오늘 아침도 빅데이터를 알고 있다 함께 했는데요. 지금까지 2대1리 김성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